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18쪽부터 121쪽 수학 익힘책 78쪽과 79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제곱cm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볼까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활동 1. 지혜는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도 바닥의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가로가 800cm이고 세로가 20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두 변의 길이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인 800과 200을 곱하면 됩니다. 복도 바닥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800 곱하기 200은 0을 4개 써주고 8, 2, 16이니까 16을 써주면 16만이 되죠. 따라서 16만 제곱센티미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학교의 복도 바닥처럼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맞습니다. 자릿수가 커지면 넓이를 나타내기도 불편하고 읽거나 말하기도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1제곱cm보다 더 큰 단위를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제곱cm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지 이야기해 보세요. cm보다 긴 단위가 미터니까 제곱cm보다 큰 단위인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쓰고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교과서에 1제곱미터를 따라 적어보세요.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1m는 100cm죠. 따라서 1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100cm의 결과와 같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0,000제곱cm가 됩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와 10,000제곱cm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0,000제곱cm를 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10,000제곱cm가 1제곱미터와 같다고 했죠? 따라서 제곱센티미터에서 0을 4개 빼면 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00제곱cm에서 0을 4개 빼면 3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 2.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로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한번 재어볼까요?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이 18개가 들어가는 걸 보니 약 18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줄자를 사용하여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가로는 882cm이고 세로는 200cm네요. 따라서 복도 바닥의 넓이는 17만 6,400제곱c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만 6,400제곱cm는 18만 제곱cm로 어림할 수 있고 10,000제곱cm가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8만 제곱cm는 18제곱미터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면서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제곱미터로 나타낼 때보다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큰 넓이를 좀 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3. 슬기와 연수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슬기가 땅의 넓이를 어떤 단위로 나타내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연수는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네요.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자리씩 끊어야겠죠. 따라서 5억 3,900만 제곱미터네요. 이렇게 수가 너무 커서 읽고 쓰기에 불편합니다. 제곱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지 이야기해보세요. 센티미터보다 긴 단위가 미터이고 미터보다 긴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제곱센티미터보다 큰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므로 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는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죠?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쓰고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교과서에 1제곱킬로미터를 따라 적어보세요.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1km는 1000m죠.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0m 곱하기 1000m의 결과와 같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와 100만 제곱미터가 같은 것이군요. 300만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100만 제곱미터가 1제곱킬로미터라고 했죠? 따라서 제곱미터에서 0을 6개 빼주면 제곱킬로미터가 되는군요. 300만 제곱미터에서 0을 6개 지워주면 3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 4.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넓이를 여러 가지 단위로 나타내어 봅시다. 표를 완성하여 여러 지역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 줄은 제곱미터로 표현해야 하고 이 줄은 제곱킬로미터로 표현해야 하네요. 서울특별시의 넓이는 제곱미터로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야 하죠. 100만 제곱미터가 1제곱킬로미터라고 했죠. 따라서 0을 6개 없애면 605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낸 것을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하네요. 1제곱킬로미터가 100만 제곱미터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0을 6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억 7천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제곱미터로 나타냈죠?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0을 6개 없애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39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넓이를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었을 때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지역의 넓이를 제곱미터보다는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니까 더 편리했습니다. 제곱미터는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제곱미터로 나타냈을 때 수가 너무 크면 0을 6개 빼서 제곱킬로미터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 교과서를 모두 푼 친구들은 수학 익힘책 78쪽과 79쪽을 모두 푼 다음 수학 익힘 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